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백지로 사인을 다 받아놓습니다. 예, 수십 장을. 그게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최순실 하면 그거를 갖고 이상하 씨가 정유라 영장실질심사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 네. 예.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전 그 혐의에 더해서 범죄 수익 은닉 이 혐의가 추가되긴 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관련된 영장 심사를 하면서 그 도주 우려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된 그 구체적 소명이 조금 자신이 없어서 다시 도주 우려로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관련돼서 검찰 측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윤 평론가님. 네. 방금 저희가 리드 멘트에도 네. 나왔지만 이상하 씨, 최순실 독일 금고지기. 저분이 잘못하게 되면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받아야 되죠. 지금 이제 이 7건의 숨어있던 안종범 전 수석의 노트에 지금 들어있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봐라. 예. 그럼 경제수석하고 이 독일에 나가 있는 시중은행의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입니다. 예. 옛날 같은 지점장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을 게 있나. 코스포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네. 예. 이상화, 지금 현재 이분은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큰일 났다 싶어갖고 네. 정유라 씨 대해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 거로 보이나요? 사실은 정유라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한 거냐. 박 전 대통령 천천히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니까 박지원 대통령으로 들려요. 박지원, 네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연락처를 준 거냐. 그러니까 은밀한 위법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둘이 통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최순실의 금고직이고 최순실이 독일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예, 근데 이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거죠. 코스포츠의 계좌인 겁니다. 그럼 법인 대표가 캄플라데시예요, 독일인. 근데 이 돈을 최순실은 자기 맘대로 이제 뺏어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게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은행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폐쇄하고 유럽 통합본부를 만들겠다는 내부 계획이 있었는데 안종범 수석이 시중은행에 유럽을 통합해서 은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무산시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상화가 증언을 했어요. 진술을 한 거죠. 그 언론 보도에 나왔나요?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상화 이 이름 밑에 글로벌 유럽 통합본부 이게 무슨 얘기냐? 룩셈부르크의 유럽 통합본부를 만들고 프랑크푸르트 법인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왜냐하면 거래도 별로 없으니까. 정부가 이걸 무산시켜서 왜냐하면 이상화가 날아가면 최순실의 금고지기가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삼성 돈을 인출을 못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산시켰던 놀라운 일이 또 추가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건 누구 메모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안종범의 메모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상화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진술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이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이상화가 중간에서 돈 세탁을 했다. 이게 지금 확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정유라도 삼성 지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자 이게 구속 영장 실질심사하고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일단 그 정유라가 이제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관련해서 혐의를 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유라 알고 있었네?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나중에 재판에 있어서도 진실된 자세로 재판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뒤에선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너는 행동 양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가둬놔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둬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가두리 양식장입니까? 자, 김준일 기자님. 10억 8천만 원 통장에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제 통장에서 10억 8천만 원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5억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가요? 내부자 거래. 그건 내부자 거래죠. 통장으로 5억 들어오는데, 사업할 때인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벌써 10수년 전에. 그리고 10억 8천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서 78억이 들어와요. 78억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방송을 보면요. 그거를 이상하 씨가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백지로 사인을 다 받아놓습니다. 수십 장을. 그게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최순실 하면 그거를 갖고 이상한 씨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20-30장씩 다 사인을 해놔요. 필요할 때 돈 인출해갖고 누군가에게 줘라. 예? 그게 오늘 저녁 방송에서 공개가 돼요. 검찰은 제출했는데 검찰이 아직 그걸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히든 카드니까. 저보다 팩트체크 훨씬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78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이 과정을 항상 같이 다니는 정유라가 몰랐다? 그건 뭐 일단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게 다 일일이 반박이 될 수가 있는 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많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일단 그 코레스포츠에서 매달 500유로 이제 630만 원의 이제 월급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은 그럼 이 돈은 도대체 내가 왜 받고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말 세탁 과정.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살시도, 비타나브이, 라우스잉 이런 말들을 또 세탁하는 과정, 그거를 블라디미르나 스티샤로 이제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기 본인이 타던 말이 교체가 됐는데 이거를 도대체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개입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녀가 독일에서 같이 다녔는데 이걸 몰랐을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엄마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었던 때가 더 수상한 거예요. 수개월 동안 유럽을 도피를 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매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여행 가보시면 보세요. 삼시세끼 먹어야죠. 여러 명 데리고 다니죠. 그럼 누군가 엄마가 위임한 집사가 돈을 계속 썼다. 정유라는 뭐 마치 이제 미성년자처럼 공주처럼 돈 집행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걸어다니는 지갑이 따라다녔다. 그럼 그게 누군지는 정유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 오늘 놀라운 보도가 하나 있잖아요. 몰타 섬에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럼 이때 정유라가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시민권을 취득해 주세요. 그건 또 누구 증언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흘린 겁니다. 검찰이.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금 넣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저 CG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읽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몰타 시민권 획득하는 게 아주 쉽더군요. 12억 7천만 원이 있으면 되더군요. 8억 2,500만 원을 몰타 정부에 납부하고 그리고 4억 4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시민권을 줍니다. 마치 특구처럼. 그런데 저기는 시민권을 얻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 무슨 이렇게 송환해갖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돼 있는 곳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하고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하진 않았다 이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경재 변호인이 자, 이거 페이크 뉴스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의 이유를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이게 영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검찰이 그냥 흘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권 취득 브로커가 달라붙어서 제안했던 내용이 잘못 전해진 거지 정유라가 주도적으로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도 독일에 날아가고 정유라 어딨나 추적하고 다니고 긴급 체포될 때 JTBC에 포착되지 않습니까? 그때 덴마크 올버그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 승마 연습장이 있었는데 체포됐구나. 아니 이 시민권 브로커는 어떻게 알고 정유라를 따라다니고 접근을 하죠? 브로커가 이 정유라를 아나요? 12억 원 들고 있는 거 아나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인의 해명이 너무 이상해서 시민권 브로커를 도대체 정유라는 언제 어디서 만난 거야? 혹은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데 시민권 브로커가 면회 신청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12억 7천만 원만 내시면 몰타의 시민권을 저희가 얻어드립니다. 뭐 면회했을까요? 이쪽 변호인이 연결시켜줬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건가요? 저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기획자가 있다. 조력자를 있고 그 과정을 이경재 변호사가 샅샅이 알고 있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한 내용만 가지고는 접촉의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하려다가 더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윤희 평론가 사법고 싶고 검찰이 됐어야 되는. 그게 지금 끝났잖아요. 로스쿨에 가야 되는데. 로스쿨에 가야죠. 너무 늙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투자해 줄게요. 그냥 저 변호사 안 하고 평론가 하겠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질 못할 것 같아요. 투자할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오늘 구속 되겠죠?
저는 뭐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단은 아까 그 이상화 씨의 그 진술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또 기각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저지른 범죄라든지 거짓말하는 행태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소신 있는 발언을 요구했죠. 뭘 이쪽도 되고 저쪽도 좀 되고. 찜찜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찜찜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몰타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한 것도 그렇고 또 아이에 관련된 부분, 아들에 관련된 부분을 소명을 하는 거를 재판부가 굳이 둘 다 가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유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삼성 뇌물죄,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정신을 수하지 못했지만 형법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을 밝혀줄 가장 결정적인 혐의자입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 그 법원 입장에서 같은 요즘 법원 개혁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걸 또 기각해갖고 우리가 또 도를 맞아? 지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명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이영선 행정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이분이 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약간 좀 기각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 판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권순호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몇 개예요? 기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영장 그 재판부에 일반 판사가 있고 부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70년생인데 몇 개입니까? 팩트 체커. 네, 지금 거기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예, 아직 70년생인 건 나왔거든요. 70년생이면은 예. 70년생이면 정상으로 하게 되면 한 28개, 9개? 그 정도 될 것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보통. 예. 그렇죠. 84, 85가 한 23기 예. 이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4, 65가 23기. 70이면 한 28, 7기소, 8기소부터 31기 사이 원절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요. 기수가 중요하진 않죠. 기수 중요해요. 네. 기수 중요해요. 기수 중요하면 동기들한테 성향을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이영선, 우병우 영장을 기각한. 그러니까 집탄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소신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해준 거니까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가 헌법 정신에 기초하게 되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정농단의 주범들이고 주 혐의자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상 구속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인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변호인 떠나서.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버티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권순호 판사는 26기입니다. 권순호 판사의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각하면은 이제 그 판사가 뭐 우병우 사단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 분석 또는 뭐 인신공격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의 소명이 또렷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검찰의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두 번째 집어넣는데 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혐의가 명확하면 이거는 뭐 부장 판사가 누구라도 기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자정 전후에 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내일 새벽까지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만큼 1항, 2항 혐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학사 비리에 대한 업무방해죄, 청담고 여러 가지 출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죄 이건 있던 거라 추가될 게 별로 없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얼만큼 뚜렷하냐 이게 핵심 관건인 것 같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관련돼서 지금까지 이제 정유라 씨가 주장했던 부분은 엄마가 다 했고 그게 삼성 돈인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썼더라도 이 관련된 공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상화 씨가
정유라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정말 범죄 실행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범이나 정범의 위치에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범죄 자체에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은 몰랐느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판단을 하고 아마 이에 따라서 영장이 아마 그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 말세탁 얘기가 나오는데 전 이게 좀 불편해서요. 제가 말띠라서 말을 애정하는데 말은 세탁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목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한 돈 세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승마 인구가 많지는 않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젊은 F1 레이싱카 선수인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페라리를 딱 주면서 20억짜리인데 이걸로 연습하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20억이 있었던가? 근데 이게 조금 있다 이 차가 좀 문제가 있는데 람보르기니로 바꿔주면서 이건 더 좋은 거야. 30억짜리야. 이걸 쓰렴. 그런데 제가 자동차 운전하는 선수면 말이죠. 예. 이 차가 브랜드가 어떤 거고 얼마짜리고 어떤 선수가 타고 세계 이게 몇 대 있고 빠삭하게 아는 게 정상이에요. 예. 정이라도 좀 그랬을 거라고 봐요. 예. 블라디밀은 어떤 말이다. 족보를 꿰고 있었을 거예요. 비타나 부인은 어떤 말이다. 꿰고 있었을 거예요. 예. 얼마다 이 시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삼성이 얼마 지불했고 엄마가 얼마를 냈는데 엄마가 삼성한테 야단치는 것도 봤을 겁니다. 박원호 전무랑 셋이 친했거든요. 왜 이게 삼성 소유로 돼 있어요? 말이. 우리 소유로 돼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따졌다는 정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말 빌려달라 그랬냐, 사달라 그랬지. 그러니까 돈은 삼성이 냈는데 소유권은 우리로 해달라. 이게 뇌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이 말세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말을 바꿔치면서 이 돈이 움직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유라가 그 말을 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싱카인데 이 차를 주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이 차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수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바꿔주니까 바꿔 탄 것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되죠. 말이 앞뒤가 이 정유라가 가장 꼼꼼하게 이 말 바꾸지 마세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요, 바꿔주세요. 저게 더 좋아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비타나 V가 갖고 시합 못하고 연습 못하니까 말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인데 이 코어 스포츠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한 달에 630만 원씩 1년 이상 받았으니까 연봉 7천 이상을 챙긴 거예요. 그럼 나는 지원받는 선수인데 월급을 받는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실제로. 예. 이거 몰랐을까요? 자기가 월급을 한 달에 600 이상 받는데 이건 용돈으로 줍니까? 코어 스포츠가? 삼성이? 이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미 덴마크에서 돈 감각이 뛰어난 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 집산 돈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차피 나에게 상속할 강원도의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매우 이상한 얘기였긴 하지만 그만큼 자기는 내 돈에 관해서 내가 책임진다라는 또 소신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다면 피해가기 어려운데 1차 구속 기각될 때와 다르게 오늘 2시간 반 심리 마치고 나올 때 정유라는 포커페이스가 아니거든요. 표정이 매우 어둡고 칙칙했다. 짜증난 표정이었다. 그래서 뭔가 이 판사의 질문의 어떤 강도나 밀도가 1차 때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게 아닌가. 불길하다.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불길하다 그랬다가 영장 기각된 경우 많았잖아요. 좀 신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의 추정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단하는 우리 안 맞는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영장 절대 기각될 거다 오늘. 그 안 맞겠죠?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나름인데 아까 뭐 국민의 정서 재판부가 그렇죠. 국민의 정서만 갖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정서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은 이런 부분들이 뭐 여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속해서 수사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2번이나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각이 된다면 검찰은 정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이쯤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외국화 관리법은 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범죄 수익 은닉 이건 그거 무척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적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죄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사용한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공범이나 정범의 위치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재판 검찰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방어하고 있는 그 정유라 씨 측에서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말만 타던 애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알았겠느냐. 그리고 엄마의 성향을 봐라. 엄마는 주도적으로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딸이 나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바라봤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일리 있게 보느냐. 분명히 재판부도 의심은 조금 하고 있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정유라 당신이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이상화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몰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 네, 그렇죠. 그다음에 몰타는 도피의 위험, 그렇죠. 도피의 우려, 그리고 사안의 충대성. 그렇죠. 범죄 수익 은닉.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의 은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정유라가 최순실에 관련된 돈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최순실이 감춰놓은 혹시라도 감춰놓은 재산에 관련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추가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쨌든 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주영 기자님. 네.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이제 기각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법조 출입 기자들의 분위기는? 법조 출입 기자들도 좀 더 그 기각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체적으로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거는 범죄 수익 은닉의 혐의인데 그런 것들이 이 정황 아까 뭐 차영현 평론가님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정유라 씨는 도피 우려가 없다. 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도피 우려를 걱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때는 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이상화 그에게 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모가 이게 스모킹 건이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들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8월 17일로 종결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 그 전에 재판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또 독일에 있는 비덱 스포츠를 좀 청산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를 이렇게 어쨌든 재단에 들어간 돈을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걸 또 지금도 마음대로 마음껏 청산했고 국회의원들 그래서 23명이 최순실 재산 환수법을 발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위헌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법률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그 추상적인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적용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의 일반성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을 특정해갖고 특정 사건의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는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위헌의 소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겨냥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특별한 사안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환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분적 법률을 용인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최순실 씨가 국정 관련된 농단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리고 지금 그 헌법 질서를 교란한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회 정의에 시그널을 준다는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위헌성을 물론 피해가야겠지만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법이 유일하게 우리가 전두환 추징법 이렇게 부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징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아니야?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잖아요. 최순실의 이 돈, 원천 자본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확증은 안 됐지만 수많은 이 손가락이 지시하는 게 바로 최태민으로 올라가고요. 그렇죠. 최태민의 돈은 어디냐? 통치자금? 네, 79년 11.6 이후에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CD 등등등.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최태민 다 엮이지만 박정희 은닉재산 추징법의 다름 아니다. 그럼 전두환 추징법과 형평성이 맞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통치자금을 빙자한 권력형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최순실 그 부정재산 환수법이 아니고 이건 추적을 해서 박정희 은닉 재산 환수법.
뭐 굳이 이 약어로 길게 하면은 박최최박 이 은닉자금 추징법인데 박정희,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로 연결되는 두 일가의 일대에 거친 이 비선과 사실은 이 권력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부여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상황 아닙니까? 백지로 사인을 다 받아놓습니다. 수십 장을. 그게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최순실 하면 그거를 갖고 이상한 씨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20, 30장씩 다 사인을 해놔요. 필요할 때 돈 인출해갖고 누군가에게 줘라. 그게 오늘 저녁 방송에서 공개가 돼요. 검찰은 제출했는데 검찰이 아직 그걸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히든카드니까. 저보다 팩트체크 훨씬 잘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78억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고. 이 과정을 항상 같이 다니는 정유라가 몰랐다? 그건 뭐 일단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게 다 일일이 반박이 될 수가 있는 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많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일단 그 코레스포츠에서 매달 500유로 이제 630만 원의 이제 월급을 받았다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건 그런 것들은 그럼 이 돈은 도대체 내가 왜 받고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말 세탁 과정. 이제 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살시도, 비타나브이, 라우스잉 이런 말들을 또 세탁하는 과정, 그거를 블라디미르나 스티샤로 이제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기 본인이 타던 말이 교체가 됐는데 이거를 도대체 본인이 몰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개입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녀가 독일에서 같이 다녔는데 이걸 몰랐을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엄마 최순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구속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었던 때가 더 수상한 거예요. 수개월 동안 유럽을 도피를 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매일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번 여행 가보시면 보세요. 삼시세끼 먹어야죠. 여러 명 데리고 다니죠. 그럼 누군가 엄마가 위임한 집사가 돈을 계속 썼다. 정유라는 뭐 마치 이제 미성년자처럼 공주처럼 돈 집행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지갑이 따라다녔다. 그럼 그게 누군지는 정유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이 오늘 놀라운 보도가 하나 있잖아요. 몰타 섬에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했다. 그럼 이때 정유라가 데이비드 윤 독일 집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시민권을 취득해 주세요. 그건 또 누구 증언이에요? 이거는 검찰이 흘린 겁니다. 검찰이. 이게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조금 넣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저 CG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읽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몰타 시민권 획득하는 게 아주 쉽더군요. 12억 7천만 원이 있으면 되더군요. 8억 2,500만 원을 몰타 정부에 납부하고 그리고 4억 4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시민권을 줍니다. 마치 특구처럼. 그런데 저기는 시민권을 얻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죄 무슨 이렇게 송환해갖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돼 있는 곳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하고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하진 않았다 이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경재 변호인이 자, 이거 페이크 뉴스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의 이유를 보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자, 이게 영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다. 검찰이 그냥 흘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민권 취득 브로커가 달라붙어서 제안했던 내용이 잘못 전해진 거지 정유라가 주도적으로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도 독일에 날아가고 정유라 어딨나 추적하고 다니고 긴급 체포될 때 JTBC에 포착되지 않습니까? 그때 덴마크 올버그라는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 승마 연습장이 있었는데 체포됐구나. 아니 이 시민권 브로커는 어떻게 알고 정유라를 따라다니고 접근을 하죠? 브로커가 이 정유라를 아나요? 12억 원 들고 있는 거 아나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인의 해명이 너무 이상해서 시민권 브로커를 도대체 정유라는 언제 어디서 만난 거야? 혹은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데 시민권 브로커가 면회 신청을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12억 7천만 원만 내시면 몰타의 시민권을 저희가 얻어드립니다. 뭐 면회했을까요? 이쪽 변호인이 연결시켜줬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건가요? 저는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기획자가 있다. 조력자를
있고 그 과정을 이경재 변호사가 샅샅이 알고 있었다.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한 내용만 가지고는 접촉의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 뉴스라고 주장하려다가 더 이상한 얘기를 해버린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윤희 평론가 사법고시 보고 검찰이 됐어야 되나. 그게 지금 끝났잖아요. 로스쿨에 가야 되는데. 로스쿨에 가야죠. 너무 늙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투자해 줄게요. 그냥 저 변호사 안 하고 평론가 하겠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투자할 게 필요가 없어요.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백지로 사인을 다 받아놓습니다. 예, 수십 장을. 그게 아직 언론에 공개 안 됐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최순실 하면 그거를 갖고 이상한 씨가 정유라 영장실질심사에 그 담겨져 있는 내용. 네. 예. 일단 뭐 추가적으로 이전 그 혐의에 더해서 범죄 수익 은닉 이 혐의가 추가되긴 했는데요. 검찰이 이번에 관련된 영장 심사를 하면서 그 도주 우려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범죄 수익 은닉에 관련된 그 구체적 소명이 조금 자신이 없어서 다시 도주 우려로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관련돼서 검찰 측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윤 평론가님. 방금 저희가 리드 멘트에도 나왔지만 이상화 씨, 최순실 독일 금고지기. 저분이 잘못하게 되면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받아야 되죠. 지금 이제 이 7건에 숨어있던 안종범 전 수석의 노트에 지금 들어있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이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봐라. 그럼 경제수석하고 이 독일에 나가 있는 시중은행의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입니다. 옛날 같은 지점장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을 게 있나. 코스포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나요? 네. 이상화, 지금 현재 이분은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큰일 났다 싶어갖고 정유라 씨 대해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 거로 보이나요? 사실은 정유라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서 무슨 지시를 한 거냐. 박 전 대통령 천천히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니까 박지원 대통령으로 들려요. 박지원, 네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연락처를 준 거냐. 그러니까 은밀한 위법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둘이 통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최순실의 금고직이고 최순실이 독일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그 다음 날서부터. 근데 이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거죠. 코스포츠의 계좌인 겁니다. 그럼 법인 대표가 캄플라데시예요, 독일인. 근데 이 돈을 최순실은 자기 맘대로 이제 뺏어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게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은행이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점을 폐쇄하고 유럽 통합본부를 만들겠다는 내부 계획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오늘 구속 되겠죠? 저는 뭐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단은 아까 그 이상화 씨의 그 진술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저는 또 기각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저지른 범죄라든지 거짓말하는 행태에 비해서는 가능성은 다 있어요.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소신 있는 발언을 요구했죠. 뭘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좀 찜찜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에 대한 찜찜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몰타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에 관련된 부분, 아들에 관련된 부분을 소명을 하는 거를 재판부가 굳이 둘 다 가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유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삼성 뇌물죄,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여러 가지 헌법 정신을 수하지 못했지만 형법상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뇌물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럼 이것을 밝혀줄 가장 결정적인 혐의자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검찰이 그 법원 입장에서 같은 요즘 법원 개혁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걸 또 기각해갖고 우리가 또 도를 맞아? 지금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명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이영선 행정관 관련돼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기각했었거든요. 이분이 다 그랬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뭐 이런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으면 약간 좀 기각하는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이런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영장 판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권순호, 권순호 부장판사. 부장판사. 몇 개예요?
기소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영장 그 재판부에 일반 판사가 있고 부장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70년생인데 몇 개입니까? 팩트 체커. 네, 지금 거기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옵니다. 예, 아직 70년생인 건 나왔거든요. 70년생이면은 예. 70년생이면 정상으로 하게 되면 안종범 수석이 시중은행에 유럽을 통합해서 은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무산시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이상화가 증언을 했어요. 진술을 한 거죠. 오, 그 언론 보도에 나왔네.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오. 이상화 이 이름 밑에 예. 글로벌 유럽 통합본부 이게 무슨 얘기냐? 룩셈부르크의 유럽 통합본부를 만들고 프랑크푸르트 법인은 폐쇄할 예정이었는데 왜냐면 거래도 별로 없으니까. 예, 정부가 이걸 무산시켜서 왜냐하면 이상화가 날아가면 최순실의 금고지기가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삼성 돈을 인출 못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무산시켰던 놀라운 일이 또 추가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건 누구 메모에 나온 거예요? 이게 안종범의 메모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상화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진술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이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이상화가 중간에서 돈 세탁을 했다. 이게 지금 확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정유라도 삼성 지원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자 이게 구속 영장 실질 심사하고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일단 그 정유라가 이제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관련해서 혐의를 되게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그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유라 알고 있었네?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나중에 재판에 있어서도 진실된 자세로 재판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회에선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행동을 도모할 수 있는 너는 행동 양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가둬놔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둬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가두리 양식장입니까? 자, 김준일 기자님. 예. 10억 8천만 원 통장에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아직 제 통장에서 10억 8천만 원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5억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가요? 예. 내부자 거래. 그건 내부자 거래죠. 통장으로 5억 들어오는데 사업할 때인데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것도 벌써 10수년 전에. 예. 그리고 10억 8천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서 78억이 들어와요. 78억이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 방송을 보면요. 그거를 이상하 씨가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